제가 당신에게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추는 방법은 접시에서 음식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음식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높은 혈당과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것저것 빼면서 살아갑니다. 빵도 안 되고, 쌀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5가지 음식은 굶기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혈당이 올라가 있는지 그 생화학적 근본 원인으로 바로 들어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겁에 질리고 지쳐 있었고 이미 끊고 싶어 하던 약을 먹고 있던 실제 환자들에게서 이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60대와 70대의 남성과 여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식단에 더한 뒤 공복 혈당 수치가 며칠 안에 떨어지는 걸 본 분들입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지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한 번 하는 순간 무너지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녁 식판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음식을 하나씩 모두 설명해드리고 각각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감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두루뭉술한 식이 조언도 없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 가장 빠르게 수치를 움직여준 5가지 음식과 왜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냥 처방전만 쥐어주고 집에 보내는 대신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생리학적 이유를 실제로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마지막 공복 혈당 수치가 얼마였는지도 적어주세요. 저는 그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의 수치와 연령이 제가 다음에 무엇을 다룰지 정확히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당신의 의사가 12분짜리 진료시간 안에 아마 설명할 시간이 없었을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당은 실제로 혈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호르몬과 세포 사이의 소통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분자 수준의 열쇠로 세포의 문을 열어 혈류를 돌고 있는 당분인 포도당이 혈액을 떠나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곳에서 포도당은 몸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인슐린이 문을 두드리고 세포는 즉시 열리고 포도당은 안으로 들어가며 혈당은 건강한 기준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전체 과정은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자동적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혈류를 계속해서 포도당으로 넘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먹어왔다면 세포는 그 끊임없는 두드림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은 더 세게, 더 자주 문을 두드리는데도 세포막은 닫힌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은 당황해서 세포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그런데도 포도당이 갈 곳이 없으니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의사는 그 아래에 있는 수용체의 고장을 해결하는 대신 이미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에 인슐린을 더 밀어넣는 처방을 내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진료 시스템에는 특정 음식이 세포막 수준에서 인슐린 수용체와 어떻게 직접 상호작용하는지 45분 동안 교육해 줄 수 있는 재정적 구조가 없습니다. 진료 모델 자체가 그런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화를 당신과 하려는 겁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5가지 음식은 모두 몸 안에서 3가지 핵심 작용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서 췌장이 애초에 당황할 일이 없게 합니다. 둘째, 인슐린 신호가 세포 내부의 수용체에 도달하는 걸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만성적인 전신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다시 활성화해서 당신의 몸이 원래 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대사작용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밤 접시에 5가지를 전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에서 2주에 걸쳐 하나씩 천천히 더하고 함께 쌓아 올리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일반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 옆에 쪄서 두고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그 크고 다 자란 초록 브로콜리 머리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마이크로그린처럼 생긴 작고 연한 섬세한 3일된 새싹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혈당에 관한 어떤 대화에서도 가장 꾸준히 간과되고 과소평가되는 음식이고 새싹과 다 자란 채소의 차이 자체가 이걸 추천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숫자가 있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 한 줌에는 같은 무게의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대략 50배에서 100배 더 들어있습니다. 이건 영양 밀도의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설포라판은 생리학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까요?
이 성분은 간으로 가서 제가 야간 포도당 공장이라고 부르는 작용을 낮춥니다.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당신이 자는 동안 매일 밤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금식하는 동안 뇌와 중요한 장기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조절된 소량의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간은 비례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잠자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고 방출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이 수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겁먹게 만듭니다. 밤새 금식했는데 당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녁 식사에서 온 게 아닙니다. 간에서 왔습니다. 어제의 식단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간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설포라판은 바로 그 과도한 야간간 포도당 생산을 표적으로 삼아 억제합니다. 2017년에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고농축 설포라판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측정 가능하고 일관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결과는 수치가 가장 잘 안 내려가던 환자들, 즉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어려운 경우에서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그냥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집단에서 설포라판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표준 메이슨병에 씨앗 한 큰술과 물, 메쉬 뚜껑만 있으면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 주방 조리대에서 직접 3일 만에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의 식료품점 채소 코너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4분의 1컵 정도 되는 작은 한 줌을 샐러드 위에 올리거나 샌드위치에 겹쳐 넣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거의 다 익힌 마지막 순간에 섞어 넣는 방식으로 주중 대부분 날에 드시면 그것이 효과적인 치료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센 불에 조리하지 마세요. 설포라판은 지속적인 조리 온도에서 상당히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불을 끈 뒤 가장 마지막 순간에만 넣어 성분이 온전히 살아남게 하세요. 두 번째 음식은 치아시드입니다. 이 씨앗은 작고 회흑색이며 겉보기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굵은 모래 한 알 정도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위장관 안에서 시작시키는 작용은 이 목록의 어떤 음식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일관된 혈당 조절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치아씨드를 물 한 컵에 넣고 저어 본 적이 있다면 약 10분 안에 액체가 걸쭉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젤로 바뀌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작동 원리 그 자체입니다. 치아는 그램당 기준으로 가장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 씨앗이 위안의 액체 환경과 닿으면 주변의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고 당신이 컵에서 본 바로 그 점성이 높고 천천히 움직이는 젤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젤이 식사 속 탄수화물을 물리적으로 감싸서 장벽을 통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이게 혈당 반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류로 밀려 들어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대신 당이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출됩니다. 급등이 없습니다. 당황한 췌장이 인슐린을 비상 투입하는 일도 없습니다. 1시간 뒤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다시 안정을 찾으려고 단 것을 찾게 만드는 혈당 급락도 없습니다. 대신 인슐린 시스템이 무리 없이 따라가고 처리할 수 있는 길고 통제된 관리 가능한 포도당 방출만 남습니다. 치아시드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도 의미 있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단지 포도당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기계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염증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조직에 조용히 쌓여온 만성적이고 저강도의 전신염증이 세포 표면의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치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은 이런 염증 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를 둘러싼 염증 환경을 식혀주면 인슐린 수용체는 다시 반응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큰술에서 두 큰술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입니다. 전날 밤 그릭 요거트에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용 치아 푸딩이 됩니다. 스무디에 생으로 넣어도 됩니다. 신선한 레몬즙을 넣은 큰 컵의 물에 한 큰술 가득 넣고 10분 동안 완전히 젤이 되게 한 뒤 하루 중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전에 마셔도 됩니다. 씨앗이 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시간을 주고 그 흡수성 섬유가 소화계를 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물도 충분히 더 마셔주세요. 두 가지 음식을 봤는데 둘 다 같은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포도당에 밀려드는 흐름을 늦춘다. 인슐린 시스템이 따라잡을 시간을 준다. 세포 반응이 비상 모드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 기초를 쌓고 있고 다음 세 가지 음식은 이걸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수치와 씨름하면서 제한만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건 어떤 진료 시간에서도 시간을 내어 해주지 않았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특히 자연산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지금까지 다룬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식사를 천천히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왜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잃었는지 그 가장 깊은 근본 원인을 직접 겨냥합니다. 검사 결과지의 혈당 수치 밑에, A1C 결과 밑에, 약 용량이 점점 올라가는 현실 밑에 깔려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지배적인 근본 원인은 만성적인 전신염증입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저강도 염증 활동이 세포를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인슐린 수용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장벽은 의지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염증 자체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연산 연어와 고등어는 가장 강력한 천연 환경 영양 공급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EPA와 DHA라고 하는 두 가지 장수의 다불포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가 아는 한겸작용 물질 중에서도 식이든 약물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장 많이 연구된 축에 속합니다. 이들은 인슐린 수용체 신호 전달을 직접 방해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순환 수치를 낮춥니다. 또 인슐린 수용체가 자리 잡고 기능하는 세포의 구조적 완전성과 막 유동성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더 건강해지고 그 주변에 만성염증 환경이 잦아들면 그 세포막 위에 있는 수용체는 원래 반응하도록 설계된 방식대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5년이 넘는 임상 경험에서 일주일에 2번 꾸준히 기름진 생선을 먹는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패턴이 눈에 띄게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좋아지는 것과 함께 혈압 수치도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꾸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그 동일한 만성염증이 혈관 내피도 점진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분량이 대략 손바닥 크기 정도인 일주일회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입니다. 자연산 연어, 대서양 고등어, 정어리, 청어는 모두 EPA와 DHA 농도가 높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굽거나 그릴에 굽거나 생선이 불편하거나 현재 장보기 예산에 부담된다면 통조림으로 사셔도 됩니다. 통조림 고등어와 통조림 정어리는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영양적으로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또는 캔에 들어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레스토랑에서 $40짜리 필레가 몸 안에서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한겸 생화학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사과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목록에서 가정용 혈당계로 가장 빠르고 가장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혈당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집에서 직접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 보고 식후 2시간 수치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 효과를 일으키는 생리활성 성분은 초산입니다. 초산은 동시에 두 가지 뚜렷한 일을 하는데 둘 다 식후 혈당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위 배출을 눈에 띄게 늦춥니다. 식사 전에 위에 초산이 존재하면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그 식사의 탄수화물이 혈류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고 감당 가능한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범람이 없습니다. 인슐린이 따라갈 수 있는 통제되고 지속적인 전달만 있습니다. 둘째, 초산은 골격근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강화합니다. 골격근은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그 근육들이 혈류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당기도록 자극되면 식후 혈당 수치는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내려갑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는 관찰적 일화가 아닙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캐럴 존스턴 박사와 연구팀은 대조 시험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확인된 성인에서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등이 약 20%부터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부터 30%까지입니다. 어떤 식료품점에서든 병당 $2부터 $3까지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얻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감소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과 식초 한 큰술을 8온스 가득한 물 한 컵에 희석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마십니다. 식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초산이 이미 위 안에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식사 시작부터 위 배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희석하세요.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고농축 초산은 치아의 범랑질과 식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희석은 선택이 아니며 희석한다고 혈당 강화 효과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의학적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메트포르민, 글리피자이드나 글리브라이드 같은 설포니루레아 계열 약물 또는 어떤 형태든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 중이라면 사과 식초를 매일의 습관으로 추가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초와 약물이 함께 내는 혈당 강화 효과가 저혈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도구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혈당이 좋아지면서 의사가 수치를 가까이 지켜보고 약물 용량을 통제된 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방향이 당신이 목표로 하는 방향이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영상 전체에서 해온 주장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렌틸콩은 탄수화물입니다. 실제 탄수화물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식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도 혈당을 확실하게 낮춰줍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모든 탄수화물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에게나 모순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생화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정확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렌틸콩은 분자 수준에서 정제 탄수화물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주로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빠르게 분해할 수 없는 특정한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흰빵, 흰쌀, 흰감자처럼 즉각적인 포도당 범람을 일으키는 대신 몇 시간에 걸쳐 길고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속도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렌틸콩 속 저항성 전분의 상당 부분은 혈당으로 흡수되지 않은 채 소장을 끝까지 통과합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가서 유익한 장내 미생물군을 먹여주는 프리바이오틱 기질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정제 전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사 결과이며 그래서 렌틸콩의 혈당 반응은 접시 옆에 놓인 정제 곡물의 혈당 반응과 거의 닮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렌틸콩은 치아시드에서 설명했던 젤 메커니즘과 똑같이 작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의미 있는 양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흡수를 더 늦춥니다. 그리고 렌틸콩에는 상당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장 운동을 조절하고 췌장에서 더 절제되고 통제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유발함으로써 식후 혈당 반응을 독립적으로 완화합니다. 렌틸콩에는 연구자들이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기록한 현상도 있습니다. 점심에 렌틸콩을 먹어서 생긴 혈당 안정성이 몇 시간 뒤 저녁 혈당 행동까지 이어져 영향을 줍니다. 잘 고른 한 끼 식사가 그 보호 효과를 하루 남은 시간 전체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주 3에서 4회 흰쌀, 흰감자 또는 정제 빵류를 렌틸콩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당화혈 색소 A1C를 3개월 검사 주기 동안 의미 있게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관되고 재현성 높은 영양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익힌 렌틸콩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주 3에서 4회 목표로 하세요. 초록 렌틸, 갈색 렌틸, 빨간 렌틸, 검은 렌틸 모두 혈당 목적에서는 동등하게 작용합니다. 수프, 스튜, 따뜻한 그레인 볼에 넣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과 방금 전 섹션에서 다룬 사과 식초를 약간 뿌린 차가운 샐러드로 먹어도 좋습니다. 물에 헹군 뒤 팬에 살짝 드기만 하면 되는 통조림 렌틸콩도 완전히 유효하며 혈당상 이점을 줄이지 않습니다. 포만감도 좋고 경제적이며 지금 이 순간 혈당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는 거의 어떤 고가 영양 제품보다도 혈당 수치에 더 측정 가능한 일을 해줍니다. 제가 마거릿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67세였고 최근 은퇴한 상태였으며 거의 2년 동안 공복 혈당이 165에서 180 사이를 오르내리는데도 의미 있는 개선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 주치의는 그녀가 이미 매일 복용하고 있던 당뇨약 외에 두 번째 약을 추가하자고 최근 권한 상태였습니다. 마거릿은 단지 부작용이 걱정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70대 후반에 투석을 받을 때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80대 초반에 주변 시야를 잃고 그 다음 중심 시야까지 잃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제 진료실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써보기 전에는 자신이 같은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식단을 박탈 수준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가지를 의도적이고 단계적인 순서로 더했습니다. 주중 대부분 점심 샐러드에 브로콜리 새싹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치아시드 한 큰술을 저어 넣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 메뉴에 자연산 연어를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희석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마다 먹어오던 흰쌀 대신 렌틸콩으로 바꾸었습니다. 첫 주 안에 아침 공복 수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폭은 아니었지만 일관되고 방향성 있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작위적인 하루짜리 변동이 아니라 진짜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게 알려주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6주 안에 전체 과정 동안 그녀의 혈당 수치와 신장 기능을 추적하고 있던 주치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녀의 약 용량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당화혈 색소 A1C는 완전히 당뇨 범위를 벗어나 당뇨 전 단계 분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녀의 수치는 그 개선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굶지 않았습니다. 박탈감이나 벌을 받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만 그 음식들이 드디어 그녀의 생물학에 반하는 대신 그것과 맞춰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녀 자신의 몸이 원래 늘 해낼 수 있었던 조절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하나로 묶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종합이야말로 수년간의 식이 제한과 약 증량이 이토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감만 남긴 자리에서 왜 이 음식들이 꾸준히 성공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음식은 같은 근본 질환을 서로 다른 생물학적 각도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아침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공복 수치를 밀어 올리고 있는 과도한 야간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치아시드는 식사 속 탄수화물을 점성 높은 계란에 물리적으로 감싸 식사의 첫 한 입부터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기름진 생선은 인슐린 저항성 아래에 깔린 염증 매트릭스로 전신적으로 들어가 세포막과 사이토카인 환경 수준에서 그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사과 식초는 위 배출을 늦추는 동시에 골격근의 포도당 흡수를 활성화해 즉각적이고 개인적으로 측정 가능한 식후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렌틸콩은 매일 여러 번 혈당 급등을 일으키고 있던 정제 탄수화물을 췌장이 초조함이나 비상 상황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느리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포도당 전달로 대체합니다. 이걸 식사마다 날마다 꾸준히 하면 수년 동안 인슐린 신호를 무시해온 세포들이 다시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수용체는 약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슐린이 범람해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첫 번째 두드림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누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혈당은 원래 설계되고 만들어진 방식대로 스스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15년간의 진료 속에서 실제 사람들에게서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반복해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오늘 밤 실천 계획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 분명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의학적 경계를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인슐린, 설포니루레아 계열 약물 또는 다른 어떤 처방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5가지 음식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약 용량은 이런 음식들이 몸에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던 상태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혈당이 내려가면 기존 용량은 당신의 새로운 생리학적 기준선에는 너무 강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방약이든 스스로 중단하거나 독자적으로 줄이지 마세요. 다음 진료에 이 영상을 가져가세요. 식단에 무엇을 추가하고 있는지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혈당 모니터링 빈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물학이 반응하고 좋아짐에 따라 의사가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약 용량을 내려가게 하세요. 먼저 음식이 일을 합니다. 약 조정은 적절한 의학적 감독 아래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안전한 순서입니다. 오늘 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5단계입니다. 추가 계획이나 준비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각각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1단계. 내일 아침 시리얼이나 토스트 대신 달걀 2개나 3개를 드시고 조리가 거의 끝난 마지막에 생브로콜리 새싹 한 줌을 저어 넣거나 접시에 신선한 상태로 곁들여 주세요. 이 한 번의 아침 식사 교체만으로도 아침뿐 아니라 오전 전체, 그리고 이른 오후까지 혈당 흐름이 바뀔 겁니다. 2단계. 오늘 밤 치아시드 한 큰술 가득을 작은 그릇에 요거트나 물 한 컵에 넣어 저은 뒤 먹거나 마시기 전에 10분 동안 젤이 되게 두세요. 한 큰술입니다. 그게 오늘 밤 필요한 전부이고 이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단계. 내일 하루 중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전, 그 식사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사과 식초 한 큰술을 8온스 가득한 물 한 컵에 섞어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마시세요. 식사 준비 루틴 속에서 시간이 쉽게 잊힌다면 타이머나 휴대폰 알림을 설정하세요. 식전 창구가 바로 위 배출 지연 효과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그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4단계. 이번 주 저녁 메뉴에 연어나 고등어를 서로 다른 2날 올리세요. 당신에게 더 쉽다면 생선은 신선한 것보다 통조림이 똑같이 효과적이면서 훨씬 편리합니다. 이번 주 2끼입니다. 이 음식의 목표는 그게 전부이고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이번 주 최소 3번은 식사에서 흰쌀, 흰빵 또는 다른 정제 전분을 익힌 렌틸콩으로 바꾸세요. 물에 헹군 통조림 렌틸콩을 팬에 잠깐 드는 것도 완전히 인정되며 사전 준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혈당상의 완전한 이점을 얻기 위해 마른 렌틸콩을 처음부터 불리고 삶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 변화를 다음 2주 동안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면서 매일 아침 공복 수치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당신은 식단에서 사랑하는 무언가를 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정확한 영양 신호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은 당신의 하루 활동 시간 동안 그리고 식사 중과 식사 후에 혈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을 가장 자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치는 혈당계에서 보는 어떤 숫자보다도 아침 공복 혈당입니다.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재는 그 수치 말입니다. 8시간 동안 금식했으니 하루 중 가장 낮아야 할 것 같은 바로 그 수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낮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본 수치 중 가장 높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밤사이 혈당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했는데 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패턴을 일으키는 특정하고 잘 문서화된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자는 동안 매일 밤 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밤사이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하면 내일 아침 눈에 띄게 더 낮은 공복 수치로 깨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한 별도의 완전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화면에 바로 띄워 드릴게요. 다음으로 그 영상을 보시고 거기서 뵙겠습니다.